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보같이 착한 사람도 있고 그저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도 있으며 똑똑하고 착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관계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여러 글귀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가깝게 지내라.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더라도 평생 친구로 지낸다면 서로를 발전시켜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평생의 동료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술을 마셔도 실수 없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인간을 벗어나 짐승이 되고는 한다. 술이라는 녀석은 한 번 먹게 되면 사람의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기묘한 녀석이다.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신사적이고 누구보다 사람 좋은 척을 한다. 그리고 술을 마신 후 실수하면 술 때문에 그렇다며 술에게 그 손가락질을 돌리고는 한다. 하지만 술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술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욱 부드럽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과 술을 마셔보면 친구에도 좋을지 아닐지를 알 수 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마셔대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아닌 술을 건전히 즐기는 친구와 어울려라. 마치 기름이 불을 거대하게 키우는 것처럼 술은 친밀한 감정과 즐거움을 증폭시킨다. 하지만 술을 마실 때에는 항상 이것만큼은 명심해야 한다. 하늘이 식물의 비를 한꺼번에 퍼붓는 경우에는 식물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한다. 하지만 식물에게 알맞은 양만큼의 수분이 공급된다면 그 식물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몸은 비틀거리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말이 어눌해지며 결국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지만 절제하며 작은 잔에다가 술을 조금씩 따라 마신다면 술에 만취하지도 않을 것이며 술 기운으로 인해 좀 더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친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술을 마시고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절제력이 대단하다는 뜻이고 또한 그 사람의 드러난 밑바닥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단 이것을 명심하라. 행복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되 불행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이 없을 때 비참해진다면 마시지 말라. 술이 없어도 행복하다면 마셔라. 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는 음주는 스스로를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술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마시는 음주는 세상의 지혜로운 건강이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책임감을 봐라. 남 탓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며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나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그런 자를 올바르게 잘라내지 못하고 그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었던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하는 것이 맞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꼬인다면 절대 남 탓하지 마라.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도 나의 평소 행실이 가져온 인과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바꿔라.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라. 남 탓만으로 상황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남 탓은 결국 상황만 나쁘게 만든다.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된다면 다른 사람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의 탓을 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 당당하게 모른다 하는 사람과 친구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도 조금 알거나 아예 모르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과장하고 허세를 부리며 아는 척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호도한다.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자는 멀리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무언가를 알면 그것을 떠벌리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조금만 살펴보면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인 자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진실이다. 스스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는 법이다. 나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 생각한다. 네 번째, 나에게 꾸중하는 자와 친구하라.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진리는 맛 없는 음식은 몸에 좋고 맛 있는 음식은 몸에 나쁘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듣기 싫고 나를 꾸짖는 말은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보약과도 같은 말이지만 내가 듣기 좋고 나를 칭찬해주는 말은 결국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최악의 말인 경우가 많다. 나의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꾸짖고 조언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인생에는 진리가 있다.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라는 것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로 그 친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나와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그저 나를 위해, 나와 그의 인생을 위해 자신의 체면과 목숨을 걸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잘 들어주는 친구와 사귀어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기분 좋았을 때가 언제인가?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도 물론 기쁘다. 하지만 가장 기쁠 때는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다. 그저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가 아닌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들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지만 입은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 생각해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말을 내뱉는 것을 줄이고 듣는 것을 늘릴수록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쉬운 처세술은 없다. 이런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만 하기 바쁘고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 인간관계에서 당연한 지혜를 대부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무척이나 쉬워 보인다. 그저 잘 들어줘라. 여섯 번째,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친구하라.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을 갖고자 계속 결핍과 갈증을 느끼고 결국 그것을 갖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에 자신의 목적조차 잊어버린 채 삶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나 가치를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것에서 발견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자들을 가장 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욕심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릇이 차면 넘치고 사람이 자만하면 한쪽이 차지 않는다.
만족을 알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면 한평생 욕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칠 때를 알아서 그치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셔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다. 결국 그 욕망을 계속 마시다가는 욕망에 먹혀버릴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7번째, 돈이 없어도 지혜가 풍부한 사람과 친구하라. 이 세상을 살기 위해 돈은 필요하다. 하지만 살아가기 위한 돈은 생각보다 벌기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지혜가 풍부해진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행위이다. 따라서 사람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의 물질적인 것을 보고 친하게 지내려고 접근하지 마라. 그저 돈이 많아 부유한 사람보다는 지혜가 풍부하고 부유한 사람과 어울려라. 지혜란 녀석은 불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가난조차도 더욱 부드럽게 한다.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고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부자가 되기 위한 욕심에 취해 살기보다는 독서와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 많은 지혜를 취하도록 하라. 부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지만 지혜는 평생토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겉만 번지르르한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본질을 보아라. 그 본질로 인해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과 친구할 때보다 훨씬 행복한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8번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라. 누가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이 5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첫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처해진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신념으로 행동한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용기 있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즉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공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팔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르침도 없고 스스로 배우는 것도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기의 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올바른 교육의 본질을 모르고 그저 그 사람의 간판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과 함께한다면 나 또한 올바를 수 있으리라. 9번째, 그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를 봐라. 자기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절대로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인간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첫걸음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자식들이 그대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과 같이 그대의 부모에게 베풀라.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10번째, 실수하는 사람은 좋다. 하지만 반성하는 사람과 친구하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2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나고는 한다.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남 탓으로 돌리거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과실이 적을지언정 남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2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서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은 절대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인 이상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올바른 삶의 가치는 그저 반성의 여부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법이다.
실제로도 반성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만,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사람인 이상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라.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는 자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지만, 반성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좀먹는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해 후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반성의 뜻은 결코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인간관계 10계명 외에도 좋은 구절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길을 10번 물어보는 것이 한 번 길을 헤매는 것보다 낫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물어봐라.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역사 속의 교훈에서 배워라. 걷는 법, 먹는 법, 앉는 법, 달리는 법부터 인생을 사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은 예로부터 별다른 변함이 없다. 대개 한 번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은 두 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며, 기나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같은 일들이 형태를 바꾸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가 아무리 젖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짜낸 후에 젖이 든 통을 차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다. 높은 지혜와 깊은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항상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기적인 습관을 버려라. 어리석은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기주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만족을 늘리고 싶거나 스스로를 과시하고 싶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애정을 불러일으키고 싶을 때는 잠시 멈추고 조용히 자제하라. 무언가를 했을 때 남에게 피해를 끼칠 것 같다면 하지 마라.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외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 토론이 끝나면 패자는 중상모략을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그 사람을 짓밟거나 모욕 주지 마라. 가장 좋은 결론은 무승부이다. 만일 당신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싶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갖고 싶다면 딱 이렇게만 해보라. 내가 남에게 보이고 싶은 바로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대로 행동하라. 그러기만 해도 당신 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즐비해질 것이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전에 우선 냇물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한 번에 바다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없고, 있다면 그것은 신이라는 존재뿐일 것이다. 인간이 바다를 만들고 싶으면 우선 작은 냇물부터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번에 바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냇물은 지류를 가지면 많은 지류가 큰 내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작은 내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바다를 만들 수 없는 법이다. 이것은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면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약이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물론 세상에는 운 좋게 행운을 타거나 단번에 바다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그런 행운을 바라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임을 명심하라. 소크라테스의 인간관계 지혜가 어떠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쁜 인간들만 주변에 있다면 차라리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좋을 정도로 말이죠. 진짜 좋은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구분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다면 내 주변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하지만 내가 가진 게 없어졌을 때, 그때 내 곁에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여러분은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성공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변에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나머지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친하게 지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간관계의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울창해지는 지혜의 숲입니다.